집인 지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소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해야 할 점은 찬미받으소서가 단순한 자연보호 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칙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적 지침이자 세계를 전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회칙은 생태, 기후 정의, 그리고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보호해야 할 인류의 공동 책임을 통합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국제사회운동 알라트라는 찬미받으소서를 환경적,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지구의 섬세한 균형을 보존하기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황청 과학원 총재인 피터 턱슨 추기경은 생태와 사회 정의 분야에서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교육 활동과 지속적인 옹호 노력에 힘입어 이 회칙은 지구 보호를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터 턱슨 추기경을 모시고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확산하고 그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읽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책은 이미 존재합니다. 저는 이 회칙을 유엔에서 소개했고 파리의 유네스코에서도 발표했으며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찬미받으소서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또한 대학 그룹을 대상으로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가 처음으로 이 회칙에 대해 듣고자 했던 기관이었고 그 이후로 데이터, 샌디에이고 등 여러 지역에서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찬미받으소서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찬미받으소서의 7가지 주요 실천 주체를 규정합니다. 즉, 교회,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모스크와 시나고그 등 모든 예배 공간, 교육기관, 초, 중 등 교육, 대학, 교육센터, 사무실, 공장 등입니다. 이렇게 7개의 큰 범주를 설정하고 7년을 기간으로 한 팀을 구성해 그 성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을 대중화하고 사람들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로 쓰인 문서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5년이 되었고 찬미받으소서는 201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이니셔티브의 거점이 전혀 없는 지역을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청중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 회칙을 소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를 알릴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르고 찬미받으소서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찬미받으소서 디플로마 과정이 개발되는 등 회칙을 알리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학에 정착되는 순간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끄게 됩니다. 그 결과 찬미받으소서의 정신과 내용이 더욱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보호를 위한 과학적 사회적 기여로 알라트라는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구 보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이 영적 지원은 알라트라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인류와 그 미래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나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과학 보고서 생물권 속 나노플라스틱 분자적 영향에서 행성적 위기까지가 발간되었으며 2025년 5월 알라트라 회장 마리나 오브티노바가 바티칸의 센테시무스 아누스 프로 폰티피테 재단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부분적으로 해당 과학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 위협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 연구는 알라트라 과학그룹과 볼리비아 가톨릭대학교 산 파블로 간의 국제 협력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 위치한 산파블로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입니다. 저희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환경 매트릭스를 통해 어떻게 순환하는지, 다른 오염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인간 건강과 생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파블로 가톨릭 대학교와 알라트라 간의 학술 협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공동으로 보고서 생물권 속 나노 플라스틱 분자 수준의 영향에서 행성 위기까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생물권을 통해 어떻게 확산되고 식품 사슬에 들어가며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하나의 문서로 처음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생물권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생태학적, 기후적, 의학적, 물리적, 화학적 측면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학제간 분석의 결과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위협은 국제적인 단합된 행동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트라의 과학 그룹 덕분에 우리는 문제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나노 플라스틱이 파괴력을 가지게 하는 근본적인 물리적 본질, 전기적 전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즉 그 전하를 제거하고 살상력을 무력화함으로써 우리는 생물권과 우리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노 플라스틱이 뇌에 축적되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미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적 소멸의 시대. 20세기 내내 과학자들은 한 가지 경향을 관찰했습니다. 1932년 이후로 IQ 점수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 현상은 플린 효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출생 세대에서는 IQ 상승이 점차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 IQ 검사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4가지 인지 영역 중 3영역에서 IQ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평균 IQ 감소 현상은 역플린 효과라고 불립니다. (2025년) 미국 고등학생들의 주요 수학 및 독해 시험 점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학 평균 점수는 2005년 현재 시험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고, 독해 점수는 1992년 시험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사한 경향은 다른 국가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IQ의 지속적인 감소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능 점수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경향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평균 IQ의 감소는 플라스틱 생산과 오염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십시오. 플라스틱이 많을수록, 즉 환경 내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많을수록 IQ는 낮아집니다. 이는 플라스틱 양의 증가와 인지 능력 감소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주며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정도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전하를 띤 플라스틱 입자는 혈액, 뇌 장벽을 포함한 생물학적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뇌 안으로 들어온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뉴런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신경 연결 형성을 돕는 교세포에도 축적됩니다. 뇌 안에는 뉴런 자체보다 훨씬 많은 교세포가 존재합니다. 정전기적으로 전하를 띤 나노플라스틱은 교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며 염증과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 내부에서 지속적인 파괴의 악순환을 촉발합니다. 뇌에서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은 마치 배터리가 거의 다 소모된 상태로 작동하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 시스템은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 과열이나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합니다. 우리의 뇌도 이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스트레스와 염증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뇌는 생존과 에너지 보존을 위해 컴퓨터처럼 가장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영역을 차례로 차단합니다. 가장 먼저 오프라인이 되는 부분은 전두엽 피질로 뇌에서 가장 젊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이 부위는 지능, 행동 조절, 사실 비교와 결론 도출을 통한 논리적, 일관적, 합리적 사고와 같은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통제센터로 간주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전두엽 피질의 기능 상실이 우리의 인식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깨닫지조차 못합니다. 뇌는 기본 생존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고대의 신속 반응 시스템인 변연계가 이를 대신 수행합니다. 핵심 구조인 편도체와 시상하부는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하며 빠르고 충동적이며 성찰할 시간 없이 작동합니다. 뇌는 이를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일정 시간 동안 이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 이성적 판단은 공황에 자리를 내줍니다. 창의성과 지능은 저하와 둔감함으로 대체됩니다. 공감 능력은 약화되고 무관심이나 공격성이 이를 대신합니다. 뇌로 유입된 정전기적 전하를 띤 플라스틱 입자는 신경세포막과 상호작용하여 미세아교세포를 활성화하고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분석과 통제의 중심인 전전두엽 피질에서는 신경 연결이 약화되고 붕괴됩니다.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발생하여 신경 연결이 소실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반면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에선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공격성이 증폭되며 공황 발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는 스스로 재조직됩니다. 사고와 분석 대신 본능에 의존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뇌의 근본적인 재구조화입니다. 학습, 협력, 이성적 의사결정 능력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 전반에서 관찰되는 다음과 같은 전 지구적 경향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지능의 하락, 불안과 우울의 증가, 공격성, 충동성, 사회적 관계 문제의 증가, 환경 내 플라스틱의 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역풀린 효과는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지능이 낮아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뇌가 왜곡한 현실의 포로가 됩니다. 그 결과 인류는 세계와 사건, 심지어 명백한 위협조차도 적절히 인식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되며 건전